안녕하세요. 21학년도 9월 모평 화학2 문제 같이 살펴볼 손은정 쌤입니다. 여러분은 이 화투 문제 풀면서 어떠셨어요? 쌤이 앞에서 총평에서도 얘긴 했지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풀 때까지는 괜찮았어. 풀만해 이러면서 풀었는데 진짜 4페이지 딱 펼쳐서 문제 풀 때는 우와. 사실 선생님 책상 위에 요새 막 우리 친구들 그 생기부 때문에 또는 막 수시 원서 때문에 추천서 때문에 막 교무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쌤이랑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주려고 한쪽에 사탕이랑 초콜릿을 컵에다 이렇게 가득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 풀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초콜릿이랑 사탕을 쌤이 다 까먹고 있더라고. 그것도 막 화가 나가지고 얌전히 먹는 것도 아니고 사탕 넣고 막 아드득 막 이렇게 깨물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4페이지를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18번, 19번.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전 그 문제 풀 때 괜찮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잘 해가고 있는 거고 남은 수능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 전 4페이지 풀 때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도 어려웠다면 사실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느꼈을 거다라는 거고 괜찮아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보완해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본 구평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같이 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은 그렇죠. 자, 어떤 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극과 분리막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전지인지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전기에너지 생산합니다.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지는 거, 그걸 연료전지라고 했고요. 지금 수소를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수소연료전지죠. 그래서 맞는 답은 일단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 T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그림은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그림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보기를 봤습니다. 기억.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엔탈피가 낮아졌으니까 그쵸, 밖으로 에너지 방출하는 발열 반응 기억 맞죠? 니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정반응,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넘어야 되는 이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면 될 거고 요 차이값 A에서 B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디귿은 무엇을 물어봤냐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역반응이라고 하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와야죠. 그러려면 언덕을 얼만큼 넘어야 되냐면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줘야 된다고요. 차이가 얼마만큼? 그치, A에서 C를 뺀 만큼 요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되니까 A-C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 틀린 거 보였죠?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1, 2번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구리와 아이오딘 그리고 흑연, 고체의 결정 구조를 쭉 그림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일단 기억 보면 간은 72번 구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잘 보면 구리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꼭지점이 있고요. 꼭지점이 만들어내는 면의 중심에 또 다른 구리 입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었냐면 면심입방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볼게요. 아이오딘 고체는 분자 결정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아이오딘 결정 그림 나랑 관련돼 있죠.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내는 결정입니다. 그럼 분자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럼 마지막 디귿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니? 다 그림 보면 되죠. 탄소가 팔을 3개씩 뻗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씩 남고요. 그래서 전기 흐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흑연의 특징이었으니까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디귿도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자 보는 순간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서 거의 10초 컷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몇 가지 수소 화합물의 기준 끓는 점을
원소 X의 족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D는 각각 CH4, H2O, HF, SiH4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친절하게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A를 보면 2주기 14족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화합물입니다. 그러면 2주기 14족 탄소죠. 탄소의 수소화합물이니까 CH4예요. B를 보면 3주기 14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니까 여기 SiH4가 되겠습니다. C 볼게요. 2주기면서도 16족 H2O가 되겠고 2주기면서도 17족 HF, 그래서 A, B, C, D 다 찾아냈고요. 그러면 보기도 바로 해결되죠. 기억, 액체 상태에서 D 수소 결합합니까? 네. 자,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오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또 다른 분자에 있는 플로오린과 만난다면 이 사이에서 수소 결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수소 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니은 볼게요. B가 A보다도 기준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는 자, B랑 A랑 비교해 주세요. 얘네들은 모두 14족의 수소화물이니까 무극성 분자죠. 자, 이런 무극성 분자에서 작용하는 분자 사이의 힘은요? 네,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분산력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클수록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이러한 분산력 때문에 SiH4가 CH4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였죠. 근데 우리 니은에서는 쌍극자 힘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편이에요. 쌍극자 힘은 어디서 나타났는데? 그치, 극성분자에서 나타나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D끝,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자, 여기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 무엇으로 판단해요? 끓는 점으로 판단하죠. 자, 그럼 B랑 C 비교해 주세요. 자, B 여기 있고요. C 여기 있어요. 그럼 끓는 점이 더 높은 애들이 액체 상태일 때 분자 사이의 힘, 인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D끝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답은요. 기억과 D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5번 볼게요. 5번은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엔탈피에 대한 기본 정의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얘네도 뭐 사실 몇 초 컷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25도씨 1기압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뭐 이에 대한 설명 쭉 골라보면 기억 볼게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 이 반응을 보면요. 델타 H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보다도 오히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보기. 이번엔 니은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는? 이라고 물어봐요. 자, 생성 엔탈피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물질이 몇 몰 만들어질 때? 그쵸. 1몰 만들어질 때 이때 엔탈피 변화값. 이거를 우리가 생성 엔탈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산화질소 1몰이 만들어져야 돼요. 가장 안정한 원소인 질소와 산소로부터. 오케이. 자, 그럼 가장 안정한 원소라는 거는 맞았는데 여기에선 2몰 만들어질 때 델타 H가 182kJ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1몰 만들어질 때는요. 91kJ이에요. 그러면 뭐 니은 바로 맞는 말인 거 확인됐죠? 마지막 디귿. 일산화질소 2몰이 분해돼서 질소랑 산소를 1몰씩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의 역반응을 의미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역반응일 때는 델타 H의 크기는 그대로이고요. 부호만 반대로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요. 니은 하나 있었네요. 이번에는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NaCl 용융액을 전기분해할 때 두 전극에서 각각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에서 보면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죠. 그럼 전자를 받으려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주는 쪽에서 이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디에서 전자가 나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전자를 뺏기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용융행이라고 했으니까 양이온과 같이 존재하는 음이온, 즉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는 염화이온이다 라는 걸 찾았고, 자, 이 얘네들을 바탕으로 보기 확인해보면 기억, 가 반응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납니다. 네. 자, 니은, 기억 동그라미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0에서 T초 동안 생성되는 나트륨과 염소 기체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설마 이걸 실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는 똑같았어야 돼요. 내가 전자를 2개 뺏겼으면 전자를 2개를 받아와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럼 전자 2개 받아오려면 나트륨 이온 2개 반응해야 되고 나트륨도 2개 만들어지겠네. 그럼 똑같이 전자가 2개씩 움직일 때 나트륨 2개 나오고요. 염소 하나 나옵니다. 그럼 생성물의 양은 2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을 거니까 디귿이 틀린 보기. 그래서 맞는 답은요. 1번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쌤이랑 1페이지에 있는 6개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쌤이 지금 말을 하면서 굳이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1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이렇게 한다면 한 페이지 푸는데 정말로 이거 1페이지는 몇 분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할만했어요. 이번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7번 문제 볼게요. 표는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넣고 반응 A에서 B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자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험 1, 2, 3을 봤더니 초기의 농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촉매도 뭐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초기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실험 1이랑 2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초기 농도는 똑같은데 물질을 첨가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촉매를 첨가했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졌대요. 그럼 우리가 넣어준 촉매가 무슨 촉매? 그치, 얘는 정촉매라는 거고요. 정촉매가 하는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1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실험 2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실험 1이랑 3 비교하겠습니다. 초기 농도를 2배 늘렸고요. 촉매는 둘 다 없어요. 촉매가 둘 다 없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죠. 이 상태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봤더니 농도가 2배가 됐더니 속도도 2배가 됐습니다. 아하, 얘네들은 그러면 몇 차 반응? 네, 1차 반응이에요 라는 거 찾았죠? 여기까지 했으면 보기 다 해결됐을걸요? 기억 동그라미과 니은 동그라미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틀린 말이고요. 니은 X는 정촉매입니다. 찾았습니다. 디귿 실험 1에서의 반응은 1차 반응이다. 네, 우리 1차 반응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7번도 뭐 금방 쑥 풀렸네요. 이번에 8번으로 갈 건데 여러분 8번 금방 해결하셨어요? 얘네들은 일단 그냥 이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살짝 낚일 법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기를 보다 보면 이 문제는 크게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냥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정반응, 평형, Q, K. 그런데 보기를 보지 않고 이걸 보고서는 평형상수 나왔어? 오케이, 좋았어.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몰롱도 알겠어? 그럼 A, B, C에 뭐 다 계산할 수 있겠어? 라고 풀었으면 괜히 쓸데없이 시간 버리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보고 나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A로부터 B와 C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때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고 있는 평형상수 K 주어져 있습니다.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A를 2몰 넣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자,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우리 몰수를 그냥 바로 몰 농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을 진행시킨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기 볼 거라고 했죠. 보기 볼게요. 기억.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A밖에 없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어쨌든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억 맞는 말이에요. 니은 보세요. A가 1몰농도일 때. 자, 용계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즉 A가 1몰 남았을 때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A가 1몰 남았다라는 건 2몰에서 1몰이 반응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개수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1몰이 반응으로 사라졌으면 B는 그거의 절반만큼 생성이 돼야 되네. 네, 0.5몰 생성이 됐어요. 2대 2. A와 C는 개수비가 똑같죠? A 1몰 반응했으면 C 1몰 생성돼야 돼요. 이게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겉보기에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화학 평형 상태입니다 라는 소리고요. 그걸 판단하려면 반응지수 Q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반응지수 Q, K와 반응식은 요 식은 똑같았습니다. A의 몰농도의 제곱 그리고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의 제곱 해주면 될 거고 우리 몰수 몰농도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1의 제곱 0.5 1의 제곱, 네, 0.5라고 찾았습니다. K 값이죠. Q랑 K가 똑같아요. 네, 얘네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고요.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D급 볼게요. C가 0.4 몰농도였다면 C가 0.4 몰농도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C가 0.4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니은에서 계산했잖아. C가 몇 몰까지 만들어져야 평형에 도달한 거라고. 네, C가 1몰이 만들어져야 평형에 도달했는데 0.4몰밖에 안 만들어졌네.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네요. 평형에 도달하려면 C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정반은 계속 진행이 돼야죠. 그러려면 Q가 K보다 작아야 돼요. D급. Q는 K보다 작다. 맞는 말이구나. 네, 그래서 디귿도 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의 답은요. 5번인 거 확인되셨죠? 네, 우리 8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자료 봤으면 보기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자료 확인하는 그 습관을 슬슬 익히셔야 됩니다. 특히 1, 2, 3페이지 풀 때는 특히 그러셔야 돼요. 4페이지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워낙에 자료에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문제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1, 2, 3페이지는 보기에서 이제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우리 이 자료 가지고 이거 물어볼 거야 라고 하니까 보기 보시고 거꾸로 자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9번 문제 볼게요. T도시 1기압에서 용매 A와 B의 각각 용질 C를 녹인 용액의 증기압을 C의 몰 분율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때 PA와 PB는 T도시 1기압에서 A와 B의 증기압력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기로 했죠. 문제가 뭐냐면 A와 B 중에서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자, 기준 끓는 점이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고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이 어때? 더 낮았을 거예요. 얘네들은 아마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감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y분의 x 찾아주세요. 그럼 y분의 x 찾아주세요라는 건데 y분의 x가 뭐냐면 C를 녹인 용액에서의 증기 압력이었습니다. 그럼 용액에서의 증기 압력 어떻게 계산했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 되지. 어떻게? 그치.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 압력 곱해서 나타내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C라고 하는 용질의 몰 분율 표현해주고 있죠. 그럼 1에서 용질의 몰 분율 빼면 그게 용매의 몰 분율이다라는 거. 그럼 X라고 하는 지점에서 용매의 몰 분율은 0.9, Y라고 하는 지점에서 용매의 몰 분율은 0.75일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 끓는 점 물어봤으니까 얘네부터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T도시 1기압에서 A와 B의 증기 압력은 이렇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의 증기압력이 B의 증기압력보다 더 크다라는 건 분자 간의 힘이 A가 B보다도 더 작아서 증발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분자 간의 힘이 큰 애들이 기준 끓는 점도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 더 큰 것, 더 높은 것은 B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분의 x 찾아주기로 했죠. y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 x라고 하는 애들은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 그럼 없애주고 나면 0.75분의 0.9 해주면 되네. 얘네들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 15로 나눴을 때 0.15로 나눴을 때 5분의 6이라고 하는 값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3번 이렇게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기본 개념들을 확인하고 있는 문제였죠. 이번엔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총평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이 총평에서 10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미묘하게 자료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라고 소개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어떤 문항인지 같이 볼게요. 표는 0.5 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물질 A와 B의 안정한 상해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25도씨 0.5 기압에서 A, B는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압력은 똑같은데 25도씨, 82도씨, 96도씨로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25도씨에서 액체예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둘 중에 하나, 액체가 기체로 바뀌거나 아니면 다 기체로 바뀌었거나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A부터 볼게요. 82도씨가 됐더니 안정한 상해수가 2개래요. 아하, 여기가 액체가 기체와 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끓는 점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네, 온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면 네, 이제는 기체로 다 바뀌었겠구나 라는 거죠. B 볼게요. B는 96도씨가 돼야 비로소 상이 2개가 생깁니다. 이 말은 96도씨가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끓는 점이라는 거고,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82도씨에서는 물질이 액체 한 가지 상으로 안정되게 존재하고 있을 거야 라는 거. 그러면 보기 확인할게요. 기억 70도씨에서 A의 증기압력은 0.5 기압보다 낮다. 70도씨라고 하면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이죠. 여러분, 우리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의 온도. 그런데 지금 외부 압력이 0.5 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82도씨까지는 되어야 비로소 증기압력이 0.5 기압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70도씨는 82도씨에는 못 미쳤으니까 증기압력도 0.5 기압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답이에요. 니은 볼게요. 증기압이 0.5 기압일 때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이거 방금 기억에서 설명했던 것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0.5 기압이다라는 건 바로 그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라는 거. A의 끓는 점은 82도씨고요. B의 끓는 점은 96도씨예요. 그러면 B에서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 맞죠? 니은 맞는다. D급 볼게요. 90도씨 0.25 기압에서 안정된 상해수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90도씨 0.5 기압에서는 A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치? 0.5 기압 82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했으니까 90도씨라고 하면 이때 물질은 기체로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압력을 0.25 기압으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무슨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어? 여전히 기체로밖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정된 상해수는 하나여야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말이 좀 달라져요. 왜? 우리 기체한테 압력을 주면 입자와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액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오히려 압력을 낮췄으니까 액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여전히 기체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후빠바바바바 이렇게 떠올라서 체크를 하셨으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디귿 요렇게까지 생각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요. 증기압력 곡선 그려주는 거예요. 온도,
압력,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도 높아집니다. 이때 이 부분이 액체이고요. 반대쪽, 이쪽이 기체였어요. 그러면 0.5기압에서 90도씨에서 물질이 기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0.25기압으로 압력을 낮춰주면 이때 뭘로 존재하겠니? 여전히 기체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려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런 그림 또는 상평형 그림 많이 봐왔는데 표로 바꿔서 되면 또 새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1, 2, 3페이지잖아.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된 그림 그리세요. 증기압력 곡선 그리셔도 되고 상평형 곡선 있죠? 이렇게 쭉쭉쭉 그렸던 거, 네, 그거 그리셔도 돼요. 그리면 해결됩니다. 이번에는 1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체 내에서 완충작용과 관련된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H2PO4 일가 음이온이 물이랑 반응을 하면 HPO4 2- 이온으로 바뀌면서 수소이온 내어놓죠. 산일 거예요. 그런데 그 Ka 값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아하, 얘네 약산이구나. 엄청 약해요. 그럼 약산이 수소이온 내어놓으면서 만들어지는 거, 얘네들은 짝염기겠구나. 판단되셨죠? 네, 일단 이게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봤더니 1몰롱도 NaH2PO4 수용액과 1몰롱도 Na2HPO4 수용액을 혼합해서 혼합 수용액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혼합 수용액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의 몰롱도 비를 봤더니 약산과 그 짝염기가 1대1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치, 이거 뭐야 그러면? 네, 얘네들 완충용액과 관련된 얘기 사실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약산과 짝염기가 1대1로 섞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기억나야 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누구랑 같다? Ka랑 같아야만 합니다. 설마 이거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는 없겠지만 정말로 선생님이 높아심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왜냐면 뒤에서 또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쓸 거여서 정말로 마지막 자 Ka라고 하는 식은 약산과 그 짝염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 지금 1이라고 그냥 주어졌잖아.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요, Ka 값인 거죠. 이거. 자,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러한 상태이다 라고 할 때, 자, 보기에서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기억 H2PO4-의 짝염기는 HPO4 2-이다. 네, 기억 맞습니다. 우리 방금 적어놓고 시작했어요. 니은 수용액의 pH는 뿌듯해. 자, pH라고 이야기할 거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 거고요. 그거를 Ka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pH가 7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7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pH 7이라고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10의 -7승 몰농도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이것보다는 작았겠지. 그럼 pH. 자, 여기에다가 뭐 앞에다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니?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붙여준 값은 7보다도 부등호 반대로 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되셨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수용액에 소량의 NaOH를 가해봅시다.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얘네들이랑 중화 반응을 하면서 이 양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기억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중화 반응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얘 평형이 깨졌네. 평형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늘려줘야지. 어떻게 정반응 진행시켜서. 그럼 있던 애들 줄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11번 답이 1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12번 문제도 물질의 상평형과 관련된 문제여서 크게 어렵지 않게 주어진 자료들만 따라가다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린 가는 T도시에서 고정장치로 피스톤이 고정된 실린더 속에서 X라고 하는 물질이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액체랑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X의 상평형 그림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보기에서 봤더니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냐면,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에 기억, X의 압력은, X 기체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다?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가는 T1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평형에서 T1 찾아주세요. 아, 여기 있네. 이때 T1에서 액체랑 기체가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이루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상평형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액체와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압력 곡선 바로 그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압력이 어때? 1기압보다 낮은 거 확인됐죠? 그래서 기억에 만든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고정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뒀어요. 자, T1 도시에서. 여러분, 고정장치를 풀었다라는 건 그쵸,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똑같아졌다라는 거고요.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이니까 내부의 압력에도 이제 1기압이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1기압이고 T1 도시에서 이 물질은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은 고정장치를 풀고 T1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안정한 상태는 액체입니다. 네, 니은도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T2로 높여줄게요. 자, 고정장치를 풀고 그러니까 1기압을 유지시켜주면서 온도를 T2로 높여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고정장치 풀었으니까 외부의 압력, 내부의 압력 똑같이 1기압일 거고 온도가 T2예요. 아, 여기네. 곡선의 위에 있죠. 그럼 액체와 기체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안정된 상태는 두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쌤이랑 2페이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1, 2페이지에 총 12문제가 있었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30분 정도 걸렸나? 그러니까 할만하다. 아, 오케이. 자, 1페이지, 2페이지는 자료 해석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나도 해결할 수 있구나. 자신감 얻으시고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슬금슬금, 아, 너 이거 해결해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농도의 A 수용액들을 섞어서 2몰랄 농도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총평 보고 오셨죠? 쌤이 얘네들 언급했죠. 13번. 왜 언급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용액 2개 섞어서 뭐 어떤 퍼센트의 용액, 뭐 몰랄 농도의 용액, 몰 농도의 용액 만들어보자.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봤고요. 수특 문제도 있어요. 이거 연기 문제예요. 그런데 걔네들에 비교해서 얘를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전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느 포인트가 어렵게 느껴졌냐면 최종적으로 희석을 해서 이 몰랄 농도 수용액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농도 알죠? 이 몰랄 농도 알고 수용액의 양을 알면 이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질을 채우기 위해서 1몰 농도 또는 20%짜리 수용액을 얼마만큼 섞으면 될지를 거꾸로 계산을 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부피가 주어져 있지 않아. 뭐 용액의 질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포인트만 살짝만 우리가 비틀어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쌤이랑 농도 공부하면서 어떤 걸 계속 강조해서 했었냐면 비례식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를 한 단계만 응용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13번 그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몰랄 농도 수용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몰랄 농도 수용액은 어떤 의미냐면 A가
2몰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물 1kg, 1000g이. 오케이. 자, A라고 하는 A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2몰이라고 하면 200g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거죠. 이 용액에는 A와 H2O가 1대 5의 비율로 섞여 있는 수용액입니다. 이게 2몰랄 농도 수용액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 1몰 농도와 20%짜리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비커에다가 1몰 농도 수용액 10ml를 넣을 건데 우리 지금 이 몰랄 농도에서 A와 H2O를 질량의 관점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몰 농도랑 20%짜리 수용액도 질량의 관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질량의 관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1몰 농도짜리 A 수용액의 밀도 1.1이래요. 그럼 이 수용액이 1리터 있다 1000ml 있습니다 하면 곱하기 1000에서 네, 여기에는 1100g의 수용액이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죠. A라고 한 이 1몰 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1몰 농도 A가 1몰 있을 때, 즉 100g 있을 때 물이 얼마가 있어야 1100g 되겠니? 물이 1000g 있어야 1100g 되겠죠. 이게 1리터의 질량이었잖아. 1리터에 1몰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몰 농도라고 하는 애들은 A와 물의 질량비가 1대 10입니다 라는 거 찾았어요. 20%짜리 수용액은 더 찾기 쉬울걸요. 수용액이 100g 있으면 그 안에 A가 몇 그램? 20g 있습니다. 그럼 100에서 20 빼면 80이 물의 질량이죠. 그래서 A와 물의 질량비가 20대 80, 1대 4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A와 물의 질량비가 1대 5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1몰 농도짜리 수용액에서 A를 Xg 이렇게 뽑아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A가 Xg이라고 하는 건 물은 10X만큼 같이 사용이 되었겠죠. 20% 수용액에서 A를 Yg 사용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은 4Y만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섞었죠. 자, 섞었으니까 A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요. 물의 질량은 10X 더하기 4Y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비례식은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5X 더하기 5Y는 10X 더하기 4Y가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5X입니다.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자, 우리는 20% 수용액에서 A를 5X만큼 가져온 거고요. 물은 20X만큼 가져온 거예요. 이러한 비율로 잘 혼합을 해주면 A와 물의 질량비가 1대 5인 수용액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으로 본다면 네, 이 수용액은 X 더하기 10X, 11X 가져올 때 20%짜리 수용액은 5X 더하기 20X, 25X만큼 가져와야 되는 거고, 두 수용액을 결국 질량비 11대 25의 비율로 섞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몰랄 농도짜리 수용액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11대 25를 잘 기억을 해주면서 나머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나를 볼게요. 비커에 1몰랄 농도 수용액 10ml를 1몰 농도 수용액 10ml를 넣었습니다. 밀도랑 곱해주세요. 11g 넣었다는 거죠. 우리 1몰 농도랑 20% 수용액 몇 대 몇의 비율로 혼합하자고? 네, 11대 25의 비율로 혼합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11g 넣었으면 20%짜리 수용액은 얼마 넣으면 돼? 네, 25g 넣어주면 되는 거지. 답 나왔네. 25, 1번. 땡. 와, 잘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렵게 느껴졌으면 아마 이제는 개념이 부족해서도 아닐 거고요. 아, 내가 문제를 적게 풀었나?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린 공부할 만큼 했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조금 비틀어서 물어봤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들 잘 생각하면서
꼭 13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13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13번보다는 14번이 오히려 더 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자료의 형태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어떤 문제였는지 볼게요. 일정한 온도 T켈빈에서 같은 질량의 X와 Y의 압력에 따른 부피분의 1의 그래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쭉쭉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기체야 PV는 NRT 써줘야 할 것 같아. 떠오르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일정하되 R도 일정이 그러면 압력과 부피랑 관련된 내용 나왔으니까 몰수랑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한 다음에 기억을 봤더니 나왔다. 분자량 물어보는데요.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X와 Y의 질량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분자량비는 몰수비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몰수비의 역수. 그래서 몰수비 찾아보겠습니다. NX. 자, X의 몰수 찾아볼게요. 몰수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압력 P고요. 부피분의 1이 2A니까 다시 뒤집어주면 2A분의 1이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러면 Y의 몰수. 압력 2P. 부피분의 1이 A니까 부피는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NX와 NY 몇 대 몇인 거 보여요? 네, 1대 4인 거 보이죠? 우리 아까 전에 분자량비는 몰수비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비 X의 분자량 그리고 Y의 분자량은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가에서 X의 밀도분에 나에서 Y의 밀도 물어보거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애들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런데 X랑 Y 질량 똑같죠. 결국 밀도비는 뭐다? 부피분의 1에 비례하겠더라 라는 거. 그러면 X 보세요. X 부피분의 1이 얼마였냐면 2A였어요. Y는 부피분의 1이 A였어요. 그럼 우리 궁금해하고 있는 거 X의 밀도분의 Y의 밀도니까 2A분의 A 해주면 2분의 1인 거 나왔죠? 그래서 니은도 바로 확인됐어요. 그럼 마지막 티귿. 나에서 압력을 유지하면서 Y의 온도를 2T 켈빈으로 높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다시 한번 PV는 NRT 나왔다. R 일정하고 몰수 일정하죠. 그리고 압력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를 2배 해줬으니까 부피도 몇 배? 2배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의 부피가 얼마라고 우리 아까 찾았냐면 A분의 1이 부피예요. 그럼 2배 해주면 A분의 2리터가 돼야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과 니은 요 2개만인 거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은 그냥 무난무난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그런 문제의 형태였어요. PV는 NRT 써놓고 시작을 했으면 뭐 크게 어려운 계산도 없고 복잡한 내용 없이 해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볼 텐데요. 15번은 선생님이 얘도 총평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익숙한 문제 유형이라고. 네, 우리 산염기, 약산, 약염기, KA, KB 막 그 관계들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식들. 그 식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은 NH3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NH3 물이랑 반응을 하면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KB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니다. 작아요. 이 말은 약염기라는 거고, 약염기라고 하면 사실 물에다 넣었을 때 대부분이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소리.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X몰롱도 NA3 수용액 100ml에 0.06몰롱도짜리 HCl을 첨가하면서 혼합 용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죠. 쌤이 방금 전에 NH3 약염기여서 대부분 분자로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NH3의 형태로. 거기에다 강산을 넣어줘요. 반응하겠죠. 그래서 반응한 만큼이 누구로 바뀔 거냐면 NH4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NH3랑
암모니아랑 암모늄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존재해. 그럼 우리는 산을 얼만큼 넣었니?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넣었냐면 약 염기의 절반만큼, 약염기의 몰수의 절반만큼 강산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염기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절반은 여전히 분자로 존재하고 나머지 절반이 수소이온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바뀐 거라고. 오케이? 이거 우리 완충용액 만드는 방법으로 엄청 열심히 썼죠. 네, 약염기에다 강산 넣을 때 2대1의 비율로 섞는다고 그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0.06 몰농도짜리 HCl 수용액을 250ml 넣었거든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나오는 거죠. 물론 리터를 써야 되지만 우리 어차피 계속 똑같이 밀리리터 단위를 사용할 거여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만큼이 우리가 넣어준 HCl의 몰수예요. 이 몰수는 약염기, 즉 X몰농도 100ml 얘네들의 얼마만큼이라고? 절반만큼 넣어준 거라고. 계산해보자. 얼마? X가 0.3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암모니아는 0.3 몰농도짜리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0.06 몰농도 HCl 250ml 똑같은 양을 넣었어요. 이만큼 넣었을 때 중화반응 절반 진행됐다고 했죠. 그럼 똑같이 다 넣으면 그치, 중화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 거의 다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죠 뭐. 암모늄 이온으로 다 바뀌었고 얘네들도 약산이다 보니까 일부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암모니아랑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자료인 건데, 자, 우리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X 곱하기 Y 해주세요거든요. X는 찾았죠. 이제 Y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액에서는 지금 암모늄 이온이 메인 주요된 물질이에요. 주된 물질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나와야 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 Ka 해서 나타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암모늄 이온의 농도랑 암모늄 이온의 Ka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Ka 값은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찾냐면 여기 Kb 나와 있네. Kb로부터 찾습니다. 짝쌍과 짝염기의 관계 있을 때 Ka 곱하기 Kb는 Kw다라는 관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Ka가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어야 KW 값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찾은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거 뭐? 암모늄 이온의 농도 찾아야죠. 암모늄 이온의 몰 농도기 때문에 결국 부피분의 몰수 값 찾아주면 돼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막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돼. 왜냐면 암모늄 이온의 몰수, 암모늄 이온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암모니아들이 모두 수소이온을 하나씩 받아서 됐거든요. 그럼 이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암모늄 이온은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암모니아의 몰수랑 똑같은 거네. 자, 처음에 0.3 몰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의 몰수랑 암모늄 이온의 몰수는 변화가 없는 거네. 근데 부피는 어때요? 100ml였던 게 600ml로 6배 증가했죠. 부피가 6배 증가했습니다. 뭐에 비교했을 때? 처음에 0.3 몰농도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냐면 0.3 몰농도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0.05 몰농도. 대입해주세요. 루트 0.05 20분의 1 몰농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이 형태였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였냐면 사실 Ka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였어요. Ka는 암모늄 이온
2분의 암모니아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데 이게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는데 이만큼이 얘네가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했으니 나머지 부분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겠다. 근데 Y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뒤집혀 있잖아. 그래서 10의 4승입니다. X가 0.3이었고요. Y가 10의 4승이니까 곱해주면 얼마? 3000 나와야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2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15번 문제였습니다.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막 계산들이 나왔잖아. 하지만 새로우셨나요? 그렇게 새롭진 않았을걸요? 진짜 얘네들은 수특, 수완, 그리고 개념하면서 정말로 지겹도록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식들을 그냥 다시 한번 넣어준 것 뿐이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려웠었다. 그럴 순 있어. 시험 보다가 이제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선생님은 안 읽혀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조금 버벅였다면 이해는 되지만 선생님 얘 정말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개념 돌아가서 이 부분 선생님이 진짜 칠판 한 판 딱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16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16번은 15번에 비해서 뭐 계산도 없고 바로 문제가 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네요. 25도 실기압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CO2의 생성 엔탈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X와 Y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X가 뭐냐면 흑연, 모든 결합을 다 끊어내서 흑연, 원자, 기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에서 봤는데 그치, 우리 안정한 기체 안정환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질들에서 결합을 다 끊어내서 원자로 만들 때 그거를 뭐라고 했었냐면 그걸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합 에너지랑 비슷한 개념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흑연, 탄소만 가지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활용되고 있는 좀 간단한 식 CO2의 생성 엔탈피랑 관련된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를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탄소는 고체 상태 흑연일 거고요. 거기랑 안정한 원소인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 CO2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장 안정한 원소들로부터 물질이 1몰 만들어질 때 이때의 델타 H 값을 생성 엔탈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94kJ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계로 반응을 할 수도 있냐면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을 다 끊어내서 기체 상태 원자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렇게 원자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재배열을 해서 결합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좋아요. 그러면 결합을 다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생각을 해봅시다. 흑연, 고체를 기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때를 얼마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걸 X라고 하기로 했어요. 산소, O2, OO, 이중결합을 끊어내야 되죠. 그럼 이중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D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D만큼 에너지를 더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 봐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랑 크기는 똑같아요. 다만 부호는 반대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CO2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을 다 끊어내서 원자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표에서 탄소랑 산소의 결합 에너지가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결합 2몰 끊어내야 되니까 오케이, 2B만큼 에너지 주면 되겠다. 그럼 결국 2B라고 하는 건 올라가고 엔탈피 합이랑 똑같아야겠네. 그래서 X 더하기 D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였으니까 올라가는 거 플러스 394가 2B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X가 얼마? 2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94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 X 값은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오셨죠. 자, 이제 Y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Y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합 에너지랑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델타 H 반응 엔탈피는 이거. 자, 나는 이 결혼 반대세.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 물질의 결합 에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반응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반응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 CH4예요. CH4에는 탄소와 수소 사이 결합이 4개 존재하니까 1몰에는 총 4몰만큼의 결합이 존재합니다. Y 4Y. 그리고 내 반응물 산소 있죠? 산소와 산소 결합 끊어내려면 D, 그리고 2몰이니까 ED 빼기 생성물 보겠습니다. CO2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2몰 끊어내줘야 되고요. H2O 분자 1몰당 2몰의 결합을 끊어내야 되는데 총 2몰 있으니까 4몰의 결합 끊어내줘야 돼요. 4C. 이게 얼마라고? 이게 여기 나와 있다. 이거 A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Y 값이니까요. Y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다 넘겨볼게요. 4Y는 A 플러스 2B 플러스 4C 마이너스 2D. 그러면 Y 구하고 싶으면 4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 2분의 D인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답 1번인 거 찾았는데 이거는 뭐 알아둬야 되는 것들 알아둬야 되는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보다 더 복잡한 헬스 법칙과 관련된 문제들 엔탈피랑 관련된 문제도 우리 풀어봤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자 우리 잘하고 있어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이번엔 17번 문제예요. 17번도 쌤이 총평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분명히 개념은 아는데 자료의 형태가 미묘하게 바뀌어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느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표는 A만 들어가 있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시작이 되어 A가 특정 농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온도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네, 처음 A 넣어줬대. 그리고 A가 3분의 A 몰 농도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A가 6분의 A 몰 농도가 될 때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대. 사실 우리한테 지금까지 줬던 자료의 형태는 반대였죠. 물질이 있어. 자, 그러면 4초일 때는 몇 몰 농도야? 8초일 땐 몇 몰 농도고 12초일 땐 몇 몰 농도다? 라고 주는 게 지금까지의 형태였어요. 자료의 형태. 근데 그냥 그것만 바뀐 건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낯설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반응이 1차 반응입니다 라는 것까지 주어졌고요. 1차 반응하면 머릿속에서 빠바박 떠올라야 되는 거 근데 무조건 반감기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반감기를 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 보이십니까? 그쵸? 여기 보여요. 3분의 A가 6분의 A로 즉 절반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반감기 지난 거죠. 4초에서 8초로 네. 4초 지났더니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 반감기가 4초이더라 라는 거예요. 실험 2를 볼게요. 온도가 T1에서 T2가 됐다고 하죠. 근데 3분의 A에서 6분의 A로 갈 때 8초에서 12초 역시 4초가 걸렸어요. 여러분 반감기가 똑같다라는 말은 그쵸 얘네 우리 뭐 따로 촉매를 쓰지 않았다면 온도가 똑같다란 소리예요. 그래서 T1이랑 T2는 사실은 같은 온도예요. 온도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하면 기억이 풀렸어요. 아이고, 네, T1과 T2는 서로 같다. 네, 맞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4초가 지날 때마다 반응물의 양이 절반 줄어든다고 했어요. 실험 1에서 4초가 지났더니 3분의 2A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얼마 있었다는 거야? 3분의 2A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초 지났을 때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실험 2를 볼게요. 3분의 2A 몰롱도에다 제곱이니까 3분의 4A 몰롱도. 그러니까 4초 지나면 3분의 2A 몰롱도가 된 거고, 또 4초가 지나서 8초가 됐을 때 3분의 A 몰롱도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확인해 볼게요. 니은 실험 1에서 8초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는 0에서 8초가 될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만큼 반응했냐면 3분의 2A 있었던 애들이 6분의 A 남았으니까 6분의 4A, 6분의 3A, 즉 2분의 1A가 반응한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 걸렸다고? 8초 걸렸다고. 그럼 8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16분의 1A가 속도가 되겠네? 네, 니은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실험 2에서 5초가 지났을 때 B의 농도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정확히 5초가 지났을 때를 우리가 계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반감기가 4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4초가 지난 후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4초가 지났습니다. 원래는 3분의 4A 만큼의 A 몰롱도가 있었는데, 네, 그 A의 몰롱도가 3분의 2A 몰롱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A의 몰롱도는 얼마다? 3분의 2A라는 거죠. 화학 반응식 보시면 개수 B가 1:2예요. 그러면 B가 얼마만큼 생겼냐면 사라진 A의 2배만큼 생겨났어요. 이게 4초일 때, 4S일 때. 그러면 5초가 됐습니다라는 건 어쨌든 반응은 더 진행이 됐으니까 B는 추가로 더 생겨났겠죠. 그럼 3분의 4A보다도 더 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17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을 거라고 했죠. 네, 자료가 조금 뒤바뀌어 있어서.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봤던 기출문제들, 그리고 수특 수완에서 봤던 문제들보다 오히려 더 간단한 부분도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풀어보자 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는 문제가 3문제인데, 와, 선생님 진짜 오래 걸렸어요. 문제를 내가 풀어놓고도 이게 맞나? 내가 계산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하나 놓친 건 없을까? 설마 이렇게 나왔을까? 막 별 생각을 하면서 막 초콜릿 이만큼 까먹으면서 막 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자, 어떤 문제인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온도 T에서 A로부터 B,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C가 들어가는 1리터 용기에, 자, 여러분 이제 1리터 용기 들어오면 몰수랑 몰롱도랑 서로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몰롱도를 앞으로 몰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1리터 강철 용기에 A 0.4몰을 넣어서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와 B의 몰 분율을 나타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A의 몰롱도와 C의 몰롱도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즉 A의 몰수랑 C의 몰수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A는 반응하면서 사라질 거예요. C는 생성이 될 거예요. 두 개의 몰수의 합이 똑같다라는 건 사라진 만큼 생성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A와 C는 서로 같다라는 걸 일단 찾아준 겁니다. 그리고 A와 C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반응이 쭉 진행이 될 때 A와 C의 몰수의 합은 항상 일정하고, 다만 B가 계속 얼마만큼 추가로 생성되는지, 이게 자료 해석할 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문제 세 번째 줄까지 읽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줄, A 몰롱도, B 몰롱도, C 몰롱도의 합이 8분의 7 몰롱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Y분이다. 자, 우리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X분의 Y이고요. Y의 정체는 이미 나왔죠. 그럼 X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예요. 반응이 진행될 때 A와 B의 몰 분율 중에 하나를 X라고 뒀습니다.
찾아야죠, 이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문제 알고 풀면요, 할만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C가 들어가 있는 용기에다가 A를 0.3몰 넣었다고 했죠. 그러면 몰 분율, 그때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나타내? 전체 중에 A 0.4몰입니다. 그럼 전체가 몇 몰 있으면 돼? 0.5몰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 용기의 C는 0.1몰이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다 A를 0.4몰을 넣어준 거예요. 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정반응으로만 반응이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A가 0.3몰이 다 사라져서 C와 B가 만들어졌을 때 반응이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 그림에서 어디쯤에 표시가 돼 있냐면요.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반응이 쭉 진행되면서 B의 몰 분율은 증가해서 9분의 4까지 될 거라는 거고, A는 반응하면서 그 몰 분율이 계속 감소해서 결국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죠. B 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끝났어요. A가 0.3몰이 모두 다 사라져서 C가 0.3몰이 추가로 생겨서 오케이, A 더하기 C. 0 더하기 C니까 0.5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B가 얼마만큼 생성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몰 분율은 0.5 플러스 B, 전체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될 거고 이게 9분의 4. 그럼 따라서 B가 얼마? 0.4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 얻었죠? 어떤 거? A가 0.4 반응했더니 B가 얼마만큼 생겨? 0.4 생겼다고 사라지는 만큼 생겼네. 개수비가 어때? 1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B의 개수가 1이니까 A의 개수도 1일 거고 C의 개수도 1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A가 반응해서 B 만들어지고 C 만들어져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었을 거다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마저 볼게요. 우리한테 궁금했던 게 어디였냐면 X라고 하는 포인트거든요. X라고 하는 지점을 보면 몰 분율,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이 서로 같아요. 전체 몰수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과 B의 차지하는 비율이 같습니다. 즉 A와 몰수, B의 몰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지점까지 오는 동안 A가 0.4몰 중에서 A만큼 반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B가 얼마만큼 생겼다는 거야? A만큼 생겼다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네, 0.2.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A 0.2몰 남아있고 여기에다 쓸까요? 0.2몰. 자, B 0.2몰 생겼고 C는 0.1 더해서 0.3몰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X값 찾을 수 있겠어요? 전체 0.7몰 중에서 0.2니까 네, X라고 하는 애들은 7분의 2입니다. 라고 찾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의 합이 8분의 7 몰농도가 될 때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우리 몰농도를 몰수로 보기로 했죠. 그리고 A의 몰수와 C의 몰수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된다? 처음 몰수 0.5몰로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A의 몰수 그리고 C의 몰수의 합 0.5몰 더하기 B의 몰수 B라고 한다면 이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8분의 7이 되어야 하더라.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4 따라서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8분의 3 몰농도 8분의 3 몰이 생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야 쟤네들이 될까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시간과 생성되는 물질과의 양 이런 내용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이 잠깐 떠오를 거냐면 맞아요. 반응 속도랑 관련된 개념이 떠오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A가 0.3몰 있었는데 3분 지났더니 0.2몰 남았더라. 절반만큼 반응 참여했네. 만약에 얘가 1차 반응이었다면 3분이 반감기였을 거야. 그래서 3분이 또 지나면 반응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3분이 지나면 반응물의 양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겠다.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A와 B의 몰수의 합
0.5몰이었죠. 그 중에서도 A는 0.4몰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지나면 0.2몰 사라질 거고요. 그만큼 B가 추가로 생겨요. 반감기가 또 지났습니다. 0.1몰 사라질 거고 B 생기죠.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요. 네, 생겨요. 그럼 얘네들 0.85분의 0.305 결국 17분의 1 되는 거 확인했죠. 네, 얘네 1차 반응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절반 줄어드니까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네, 그 폭이 절반 줄어들 거야. 반감기가 지나면서 바로 그 개념 활용해 주시면 돼요. 우리 B를 찾기로 했습니다. B 8분의 3몰 만들어내야 돼요. 3분이 지났을 때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냐면 0.2몰, 즉 5분의 1몰이 만들어졌대요. 얘네들 분모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0분의 15몰, 그리고 얘네들은 40분의 8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3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또 3분이 지나요. 그러면 처음에 생겨났던 이 물질의 절반만큼 생성이 되겠죠. 또 3분이 지나면요. 이때 물질의 또 절반만큼 생성이 될 거고요. 또 3분이 지나면 40분의 2의 절반만큼 생성이 돼요. 그럼 40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5. 40분의 15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 맞죠? 3분, 6분, 9분, 12분 지났을 때. 따라서 y가 12예요. 우리한테 궁금한 거 문제에서 x분의 y였네? 아까 x는 찾았죠. x가 7분의 2였고요. y가 10이니까 아까 7분의 2였고 y가 10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42라고 하는 값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5번이에요. 18번 했습니다. 어려우셨죠? 정말로 선생님 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다 풀었어요 하시면 진짜 잘한 거고요. 어려웠습니다 하면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도 칠판을 한 판을 거의 다 썼거든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길. 사실 18번은 그 개념을 찾는 것 때문에 선생님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이어서 살펴볼 19번은 일단 계산은 했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사용을 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같이 볼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 K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실린더에 A, B가 들어가 있는 평형 1 상태고요. 거기에다 아르곤을 추가한 평형 2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바꿔서 새로운 평형 3에 도달한 상태까지 그림을 표현해 줬고요. 평형 2에서 아르곤의 부분 압력이 얼마냐면 15분의 4x 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뭐냐면 평형 2에서의 K값, 평형 3에서의 K값 이렇게 쓸게요. 요 B가 얼마냐면 1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형 1이나 평형 2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는요, 아르곤이 들어갔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체가 아니니까 평형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평형 2에서의 K값은 평형 1에서의 K값이랑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건데, 자 그럼 K값 계산해 봐야죠. K값은 A의 몰농도의 제곱분의 B의 몰농도라는 거고, 우리 부피를 그냥 높이에 비례하니까 높이 값을 바로 부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3H분의 3몰 들어가 있어요. 제곱. B라고 하는 거 3H 중에 3 들어가 있어요. 자, 얘네들 계산을 해주고 나면 H라는 값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평형 1에서의 K값이고요. 그럼 평형 2에서도 똑같이 H라는 소리일 거고 평형 3에서는 16H가 될 거야. 일단 요 정보 하나 찾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주어져 있는 거, 아르곤의 부분 압력 주어져 있죠. 부분 압력은 어떤 거였냐면 전체 압력에서 아르곤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아르곤의 부분 압력이 나와요.
지금 평형 1에서 2로 가면서 평형 이동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A가 3몰, B가 3몰 있었으면 여기에서도 A 3몰, B 3몰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몰수는 3 더하기 3 더하기 X 해서 6 플러스 X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아르곤이 차지하는 거 X만큼 있죠. 거기에다 압력을 곱해줬더니 그게 15분의 4X가 돼야 되는데, 그럼 따라서 전체 압력 P라고 하는 애들은 15분의 4 곱하기 6 플러스 X가 되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 6 플러스 X분의 X 해주면 없어지고 딱 원하는 값 나오잖아. 이게 전체 압력이에요. 이걸 이용하면요,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A 또는 B의 압력도 찾을 수 있어요. 몰수가 똑같으니까 나타내는 압력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PA가 됐든 PB가 됐든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압력 15분의 4, 6 플러스 X예요. 몰 분율, 전체 6 플러스 X 몰 중에 A 또는 B가 차지하는 몰수는 3몰입니다. 없애주면 5분의 4 기압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상태이냐면 3H라고 하는 부피에 60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에 기체가 3몰이 나타내는 압력인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평형 3으로 와서 이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거예요. PV는 n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R은 어차피 항상 일정하니까 무시해주면 결국 기체 몰수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분의 PV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평형 1, 우리 즉 이 상태에서 기체가 3몰 있었어요. 3몰 있을 때 온도가 600켈빈이었고 부피가 3H였고요. 압력이 5분의 4였거든요. 근데 지금 평형 3은 어떤 상태냐면 일단 온도가 600켈빈에서 300켈빈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온도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봤어요. 5분의 4기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전체 기압의 압력은 1기압이죠. 그럼 몇 배 돼요? 4분의 5배가 되어 있는 상태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피까지 봐야죠. 처음에는 3H였는데 지금 4H가 됐죠. 얼마만큼 증가해? 3분의 4만큼 증가한 상태라고. 없애주면 결국 이 안에는 몇 몰의 기체가 있는 거냐면 10몰의 기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 기체가 존재하는 게 10몰. 우리 평형상수를 이제 안 썼으니까 얘네들을 좀 써볼 건데, 일단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형상수가 커졌죠. 정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평형 2에서 A가 3만큼 있었는데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사용됐어요. B라고 하는 애들은 생겨났을 거예요. 전체의 합이 10몰이 돼야 되니까 아르곤은 4 더하기 A 몰만큼 있어주면 돼. 자, 이거를 이용을 할 건데 우리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평형 3에서의 평형 상수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상수 계산해 볼게요. A의 몰농도 4H 안에 3-2A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의 제곱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B의 몰농도 4H 안에 B가 3 플러스 A만큼 있죠. 그럼 정리해주면 없애주고 조금 정리해줄게요. 4H분의 3-2A의 제곱 그리고 3 플러스 A, 이게 얼마? 이게 16H면 된다는 거. 없애주면 4. 3-2A의 제곱분의 3 플러스 A가 4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방정식 세워서 풀어주시면 돼요. 풀 수 있잖아. 그러면 3-2A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풀어주시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잠깐 양심 고백을 하자면 쌤은 이걸 다 풀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푸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 나한테 이거 계속 계산하라고 막 해서 생각을 해봤지. 4가 나오려면 어쨌든 이 값은 3보다는 작아야만 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4면 되겠다. 얘가 1이 되려면 A에 1 넣고 여기 1 넣으면 어머나 1분의 4 딱 맞네. 이렇게 해서 사실 풀었어요. 실전에선 그렇게 푸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지금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문제잖아. 이거 설마 우리가 못하겠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습니다만 정석대로 하자면 쭉 이렇게 열해서 하시면 돼요. 값은 똑같이 A는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들은 5몰이 존재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 찾았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궁금한 거 평형 2에서 B의 몰농도 그리고 평형 3에서 아르곤의 몰농도 찾아주세요. 그럼 평형 2에서 B의 몰농도는 자, 3H 중에 3몰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될 거고 평형 3에서는 4H 중에 아르곤이 5몰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맞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와, 19번 했으면 오 진짜 인정. 이 정도 했으면 화투 할 만큼 했어. 이제 자만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수능 잘 볼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진짜 이제 힘내서 마지막으로 20번 볼게요. 20번은 18번, 19번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은 아니고 좀 더 할만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기체의 반응 실험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자,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림과 같이 T켈빈에서 실린더에 AWg 넣었고요. B도 넣어줬고요. 강철 용기에도 AWg을 넣어줬습니다. 넣은 후 실린더 속 B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 기압이래요. 지금 피스톤이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밖이 1기압으로 밀면 안쪽에 있는 기체도 똑같이 1기압을 나타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A는 이 되겠죠. 우리 PV는 nRT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온도일 때 R도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을 몰수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압력 3분의 1, 부피 3 곱하면 1. 오케이. AWg이 1만큼 들어가 있다. A1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자 PV 해주면 곱하기 2. 오케이. 자, B는 2만큼 들어가 있는 걸로 해볼게요. AWg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AWg이 1이구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냐면, 꼭지를 열고 잘 혼합을 해줘요. 그러면 A가 이만큼 있는 거고 B도 이만큼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온도를 2분의 3T 켈빈으로 높였다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은 A와 B가 골고루 섞였습니다. 4개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T 켈빈에서 4개가 골고루 섞여 있고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니까 이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도 얼마여야 돼? 1기압이어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온도 T 켈빈으로 계속 일정한 상태, R도 일정한 상태, PV는 N이라고 여전히 대입할 수 있겠네. 압력이 1이에요.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되어야 곱했을 때 4가 돼? 네, 부피가 4가 되면 돼요. 자, T 켈빈에서 이 꼭지를 넣으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4리터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T 켈빈이었나? 아니죠. 2분의 3T 켈빈이었죠. 온도가 1.5배 증가했다고요. 그럼 부피도 어떻게 돼? 1.5배 증가해야지. 자, 그래서 4리터의 1.5배, 즉 6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강철 용기가 2리터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실린더가 몇 리터가 돼? 여기가 4리터가 되겠죠. 그럼 A와 B는 각각 4리터와 2리터의 골고루 나눠져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이 강철 용기에는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냐면 A는 2의 3분의 1만큼 들어와야 되고요. B도 2의 3분의 1만큼, 즉 3분의 2씩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꼭지를 다시 닫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2T 켈빈으로 올려서 강철 용기에서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지금 B의 개수가 정확히 주어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반응 개수라고 했으니까 B는 정수일 거 아니에요. 1, 2, 3, 4, 5 뭐 이렇게 쭉 가겠죠. B가 1이면 A와 B가 어차피 동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둘 다 사라지는 거고요. B가 2 이상이 되면 무조건 B가 더 먼저 사라져요. 그럼 결국 이 반응이 끝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B가 모두 소모됐습니다. B가 다 소모됐고 A는 일부 소모됐고 그리고 C가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3분의 2, 3분의 2죠. 얘네들은 무조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안 남아있어. 그럼 A가 A만큼 반응할 때 C는 그거의 2배만큼 생성이 됐을 거여서 3분의 2 마이너스 A 그리고 2A.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2 플러스 A만큼이 이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맞아 봤습니다. 실험 결과. 이 과정까지 한 다음에 강철 용기에서의 혼합기체 온도와 압력이 2T 켈빈 5분의 4 기압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사실 앞서서 가도 그랬고, 나에서도 초반에 그랬고, 온도를 몇 켈빈으로 둬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었냐면, T 켈빈으로 뒀었거든요. 똑같이 바꿔볼게요. 지금 2T 켈빈에서 5분의 4 기압이죠. 그럼 나머지 조건, 즉 몰수랑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를 T 켈빈으로 낮춰줘 보자. 그러면 압력도 어떻게 돼? 절반으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T 켈빈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몰수라고 두기로 했어요. 자, 지금 압력 5분의 2 기압이죠. 그리고 강철 용기니까 부피 2예요. 이게 몰수니까 5분의 4. 5분의 4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3분의 2에다가 A를 더한 값이 이게 전체 몰수였다고. 그럼 15분의 12는 15분의 10 더하기 15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아하, 여기가 A의 값이었구나 라는 거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료에서 끝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가 과정에서 실린더의 A의 몰농도 그리고 이 과정 다까지 다 끝난 다음에 A의 몰농도 찾아주세요 였어요. 우리 가 과정에서 실린더 안에 A가 얼만큼 있는 걸로 했었냐면 1만큼 있는 걸로 했고요. 실린더의 부피가 처음 시작할 때 3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과정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 과정에서 강철 용기 2리터죠. 그 중에서도 A가 얼마만큼 있냐면 자, 이거는 지금 반응으로 사라진 A의 몰수예요. 3분의 2에서 15분의 2를 뺀 만큼. 그러면 얘는 15분의 10에서 15분의 8이 되겠다. 네. 여기 15분의 8만큼이 A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해 주시면 4분의 5,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번도 끝! 네. 물론 20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8번, 19번에 비하면 할만하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문제 유형이네 싶으셨죠? 잘하셨어요. 선생님도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화투 시험지를 쭉 보다 보니까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하는 거, 자신감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문제 막 푸시고요. 이제 4페이지 됐을 때 조금 더 고민하는 그 시간들을 쌓아가서 능력을 쌓아가다 보시면 분명히 12월에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